네,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오늘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두 회사는 오는 9월 1일로 합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주 미국의 중앙은행 의장이 금리 인상을 예고한 뒤에 우리 통화당국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성장, 저물가 상황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경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이 건설 부문의 삼성물산, 제일모직도 있고요. 아마 그동안의 이재용 회장 체제로 가는 중요한 결정일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하는 형태로 합병을 합니다. 예. 7월에 임시 주총을 하고 9월 1일에 합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합병 회사가 되면 매출액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34조 원인데 예. 앞으로 한 5년 뒤에는 60조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두 회사 모두 1960년대, 70년대 삼성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공룡이 만났습니다. 합병의 목적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글로벌화입니다. 글로벌화해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네. 우선 제일모직은 1963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예. 부동산하고 테마파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오면은 건설, 특히나 식음료라든지 패션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와 반면에 이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보다 25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예. 1938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아시다시피 건설 부문하고 상사 부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무슨 얘기냐면 왜 글로벌화가 되냐면 이 제일모직은 식음료라든지 패션 쪽에 좀 해외 시장에서 더 많이 팔아야 되겠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더 필요한 입장이고 삼성물산은 원래 종합상사니까 그렇죠. 네. 물건을 팔 수 해외 있는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둘을 합쳐서 글로벌화를 해서 시너지를 효과를 보겠다 이런 겁니다. 네. 또 제일모직이 이제 삼성 순환출자 형태의 그 지배구조 꼭대기에 있는 회사라서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순환출자라는 것은 정부도 계속해서 이제 줄여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줄여가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합병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할지 그거를 또 이제 봐야 되겠죠. 다만 이 두 회사가 지금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이번에 합병 이후에 좀 더 네. 자세한 계산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공정위라든지 이런 데서 승인 여부라든지 이렇게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 체제로 이제 완전히 굳혀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지난번에 이제 팔 건 다 팔았어요. 한화에다가 막 넘겨주고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방산업체라든지 예. 이런 걸 팔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예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오를 추진하는데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어떤 이런 합병 이런 게 영향을 그래서 좀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동시에 바라고 있는 것이 소위 신성장 동력이 무엇이냐. 예. 그중에 중요한 것이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에 5%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제일모직은 46.3%를 3%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회사를 합치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해도 50%가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를 두 회사가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삼고 있고 거기 더하면은 패션 산업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아마 다른 업체에게도 상당히 큰 영향을 그렇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 시사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런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앞으로 통화정책도 새로 입수되는 지표들이 우리가 본 성장 전망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그거를 평가하고 또 그것들이 우리 성장이나 물가 그다음에 가계 부채 이런데 리스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금통위의 생각이고.
자, 오늘 한은 총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이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좀 간단하게 좀 배경을 좀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옐런 그 총재가 이 의장이 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하면 언제 하느냐,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someday this year, 올해 언젠가는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언제 해놓을 테니까 다른 나라들 준비하쇼 정도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오늘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배경을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옐런 의장이 페드 의장이 지난 22일에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잘 회복이 되고 있느냐? 회복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난 분기에 미국의 성장률이 0.2%입니다. 그것도 연율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4분의 1로 깎아야 됩니다. 4로 나눠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반 그 애널리스트하고 달리 옐런 의장은 미국 경제가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한 2% 잡아놓은 쪽에 근접할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실상 올리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아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하신 말씀은 그 말씀만 보면요. 별게 아닙니다.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그런 결정을 할 때 보면 당연히 물가, 성장률 이런 거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런 건데 과연 얼마나 올리느냐 내리느냐 방향 같은 게 훨씬 문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금리의 방향이고 또 네. 얼마나 오를지 얼마나 내려갈지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금리가 지금 더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별로가 아닙니다. 작년에 3.3% 했고요. 이번에 잘해야 3% 된다고 KDI가 얼마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흔히 생각하면 정부 측에서는 금리를 좀 내리길 바랍니다. KDI도 금리를 두세 차례 내릴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예. 그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네. 저나 또 시장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 않다. 지금도 쉬울 것 같지 않다. 1.75% 초저금리 상태잖아요. 지금 예컨대 4년 전에 보면요. 우리나라 네. 금리가 3.25%입니다. 4년 전부터 절반. 지금 1.75까지 내려올 때 6차례를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더 내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 그런데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런데 이게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이제 조금 있으면 금리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누군가가 네. 미국 금리가 더 좋네?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다 빠져나가.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예.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한 번 더 내려주는 게 좋다고들 합니다. 네. 그러면 예. 뭐 6월이 됐든 9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미국이 금리 올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번 더 내려놨다가 그때까지밖에 시간이 없는 거지. 미국이 이미 금리 올려버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지금 한국은행 금융당국에서 통화당국에서도 걱정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있어야 금리 차이가 상당 부분 있어야 그나마 외국 자금이 그렇죠. 들어오든지 예. 아때 있던 자금도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해도 좀 일단은, 빠져나가는 예. 게 좀 덜 하든지 이런 예. 상황이라서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이제 빠져 있는 건 한국은행이 분명한데 예. 자 그럼 지금 한 차례 내린다. 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문제는 가계부채가 1,100조가 넘습니다. 그렇죠. 이 가계부채가 대단히 이제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좀 올라주면 금리를 올린다거나 하는 명분이 서는데 그것도 물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3개월, 4개월째 0%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지금 오르지 않고 잘못하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는 문제도요. 옐런이 이미 어떤 거품을 빼는 수준에서 미리 얘기했고 시장에 상당히 많이 반영된 그 재료다라고 네. 생각해서 외국 자본은 그렇게 빨리 빠져나갈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금리가 방향이 지금 하나 더 내리기를 정부는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한국은행이나 이런 통화당국은 글쎄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느낌에.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 경제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